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파란 카드 한 장, 빨간 카드 한 장만 잡으시면 2025년 상반기의 운을 아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주역점은 대단히 쉽습니다. 간편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파란 카드 한 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 장 잡으시면 지금의 운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파란 카드와 빨간 카드가 가르키는 페이지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페이지 전체에 있는 주역의 괴라든지 주역의 괴사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공부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른쪽 하단, 해당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흉, 대흉, 길, 대길만 아시면 됩니다. 흉이나 대흉이 나올 때는 연애하려던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사라면 더욱더 철저하게 알아보아야 하시고, 확장 이전 개업하시려는 분은 일단 중지하시고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건강에 염려가 계신 분이라면 빨리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면 또 이 주역점의 흉, 대흉은 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달 쉬시면서 재검토를 다시 하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주역점의 일반적인 카드점을 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파란 카드 16장만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를 스틸로 정지시켜 놓고 예습을 하시면 30분 이내에 상대와 나의 마음 관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책은 사시지 않으시고 카드만을 원하시면 정리된 카드는 배송비 포함 23,000원, 정리되지 않은 원지, 카드 원지는 배송비 포함 13,000원에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카드의 코너를 둥글게 할 수 있는 코너 라운드는 배송비 별도 3,500원에 공급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것을 주문할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1981년도에 독일에서 벌어졌던 법정 안에서의 살인사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정 안에서 1950년생인 마리안 혹은 마리안느, 프랑스 계통인 것 같기도 하고 독일 계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리안느 바흐마이어라는 여성이 당시에 만 30세였습니다. 1년 전에, 한 10개월 전에 자신의 7살짜리 딸을 꿰어가지고 7살짜리를 강간을 하고 죽인 범인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정육점 주인이 그랬다고 하는데 1980년 5월 5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재판을 81년 3월 6일 독일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피해자,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안느 바흐마이어 혹은 마리안 바흐마이어라고 합니다. 총을 가지고 가서 법정에서 그 자기 딸을 강간 살해한 남성 그라포포브스키 뭐 이런 발음이 그렇습니다만은 권총으로 7발을 쏴가지고 6발을 명중시켜서 범인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독일 서양사회에서는 간혹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자경주의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면,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 법적인 권한이 없으면서 총을 가지고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자경주의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처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3년을 살다가 풀려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이 46세인가에 사망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운명이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그 소아성애주의자한테 붙들려가서 7살짜리가 강간당하고 죽었는데 그 앞에 벌써 딸 둘이나 낳아서 입양을 시킨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초년부터 남자를 만나고 자식을 많이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너는 명식이나 공부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스토리를 100% 알아야 사주를 100%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만을 가지고도 대충 추정하고 짐작할 수 있지만 퍼스널 히스토리, 바이오그래피를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사주 감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이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명식은 경인, 신사, 기사, 경호 1950년 6월 3일생이고 딸이 죽은 것이 80년 5월 5일, 딸을 죽인 범인을 법정 안에서 7발의 총탄을 쏴가 6발을 맞춰서 죽인 게 81년 3월 6일. 다시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가 만 29세. 범인을 법정 안에서 총격으로 해서 사망한 게 만 30세 시기입니다. 경인, 신사, 기사, 경호. 자, 이 사주는 금이 셋, 화가 셋, 목이 하나, 토가 하나입니다. 자, 이 사주를 딱 보면 이 사주는 조금 어렵습니다. 중급이 되어야 됩니다. 금방 아시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입니다. 천간에 금이 셋, 천간에 금의 뿌리가 사화 안에 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신상관이 대단히 강합니다. 초년의 식신상관이 여자들이 강하다는 것은 자식을 일찍 놓는다는 이야기도 되고 강간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되고 남자 관계가 문란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리고 화가 셋, 사실은 사화 사화 오화지만 인목안에 병화가 또 강력하게 있습니다. 화는 인성입니다. 인성이 많은 사람은 결코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극식, 인성이 식을 쳐버리는 모습이 됩니다. 사화 사화 오화에다가 인목 안에 있는 병화가 또 있습니다. 화가 너무 많으면 식상을 쳐버립니다. 이것을 바로 도식이라 하는데 이 천간에 투간될 때 가장 투간되거나 그럴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천간에 투간이 되면 만약에 화가 투간이 되면 화의 세력이 엄청 강해집니다. 여기서는 제가 없습니다만 점수로 계산하는 왕요문의 방법을 택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은 2점 3점인데 3구대운 정축이 오면 화의 세력이 80점까지 높아져 버립니다. 저희가 이것은 영상에서 말할 때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투파 중에서 왕요문의 학파의 이론을 다 알지 못하는 분이라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가 올 때 모든 것이 거꾸로집니다. 안 그래도 인성이 강한데 투간된 삼구대운의 정화가 올 때 되면 그냥 거꾸로져 버립니다.
삼구대운이 오기 전에 이구대운의 바로 시절에 딸이 잡혀가서 납치해서 강간 피살당했고, 이구대운 중에서 만 30세 되던 시기에 본인이 권총을 가지고 7발의 총탄을 피고인에게 재판장 안에 쏴서 6발을 맞게 해서 그 사람을 절명시켰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 이구대운의 딸이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가 어디냐면 경신년입니다. 경신년. 자, 경신이라고 이렇게 제가 먼저 써놨습니다. 경신년의 경우는 바로 신금이 옵니다. 신금이 오면 대운입니다. 대운 오면 연지, 인목, 월지, 사화, 인사신 사명이 성립되어 버립니다. 사명이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 잘 풀려갈 수가 있는데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만약 오면 박살이 나버립니다. 대단히 불행해집니다. 안 그래도 경금까지 와서 경금이 식상입니다. 식상도 강해지고 지지는 사명이 생기니 사주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부서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 이구대운 경신년이 되면 바로 경금까지 들어오니 큰 홍수가 나고 해일이 나는 모습이 바로 이 사주의 모습입니다. 이구된 무인대운에 인사신 사명이 들어서고 경신년에 또다시 인사신 사명이 인사형이 생기고 또다시 인사신 사명이 생깁니다.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구대운 후반부에 형무소에서 3년형을 복역을 하고 해외로 여기로 돌락거렸지만 췌장암이 생겨서 결국은 46세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화가 대단히 강한 세력이 식신금의 세력을 그냥 녹여버리는 모습이 됩니다. 이구대운의 인운의 인성이 와서 그냥 화가 장작과 화가 활동을 하는데 삼구대운 정화가 오니 정이 바로 천간에 투관되고 더 이상은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도식의 모습인데 비전적 천수 208페이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인성이 너무 강해져서 식상을 그냥 마구 쳐버리는 모습이 됩니다. 인사형이 생기고 인사신 사명이 생기면 경금, 신금은 모두 몰락해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식상이 엎어져 버리는 모습, 챙겨놓은 밥상을 뒤엎어버리는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